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마침표 채널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 과학적 연구 결과라면 어떨까요? 행복 곡선에 대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도는 유자 형태를 그리며 60대 이후 다시 상승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장, 제3의 인생이라 불리는 60대 이후의 황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년간 노년학을 연구해온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어떤 모습인가요? 대부분 상실, 쇠퇴,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160개국 1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행복도는 20대 초반부터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 40대 중반에 가장 낮은 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다시 상승하여 60대 이후에는 20대 수준의 행복도를 회복하고 일부 지표에서는 그 이상의 행복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복 유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곡선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황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즐길 수 있는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신체적 측면에서 활력 넘치는 노년을 위한 최신 건강 연구와 실천 방법. 둘째, 정신적 측면에서 뇌의 가소성과 지혜의 성장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관계 형성과 사회 참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적 안정과 새로운 경력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주제를 단순히 학문적 관심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60대에 접어들면서 겪은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고 수많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들의 경험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영감을 주는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신체적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신 노화 연구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장수 연구소에서 진행한 1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신체 나이를 10에서 15년까지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대에 시작한 근력 운동으로도 근육량 증가와 신체 기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68세에 처음으로 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동작도 힘들었지만 1년 후에는 제 몸의 유연성과 균형감이 20년 전보다 좋아졌다는 걸 느꼈죠. 이것은 연구에 참여한 김정순 씨 73세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씨뿐만 아니라 60대 이후 새로운 신체 활동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60대 이후 신체적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적절한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 3회, 30분씩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이 과정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10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 운동이 됩니다. 벽에 기대어 하는 팔굽혀펴기나 가벼운 물병을 들어올리는 것도 좋은 상체 운동이 되죠. 둘째, 심폐지구력 활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정도를 하는 60대 이상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6%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이나 다른 어떤 중제보다도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셋째, 유연성과 균형 운동입니다.
태극권,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활동은 관절 유연성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과 휴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고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2에서 1.5g의 자신의 몸무게 기준 키로당 단백질 섭취가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5kg인 분이라면 하루 약 80에서 100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계란 4개, 닭가슴살 100g, 두부 150g, 그리고 견과류 한 줌 정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질 좋은 수면도 중요합니다.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세포 재생과 회복에 필수적이며 하루 중 짧게라도 명상이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나이 듦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활기차게 나이 드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목표는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이에서든 최상의 건강과 활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통증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75세에 처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했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 씨 78세의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70세에 처음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 러닝클럽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 몸은 언제든 긍정적인 변화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의 뇌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특정 능력이 향상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계속 죽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 결과는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기능이 향상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UC 버클리의 인지신경과학 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들은 다음과 같은 인지 영역에서 오히려 젊은 성인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 복잡한 패턴 인식, 전체적 맥락 파악 능력, 갈등 해결 및 중재 능력, 지혜롭고 균형 잡힌 판단력, 특히 지혜와 관련된 능력은 40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70대의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지적 발전을 결정성 지능이라고 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반면 유동성 지능은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추상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으로 이는 20대의 정점을 이루고 서서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적절한 인지적 자극과 훈련을 통해 유동성 지능의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67세에 처음으로 디지털 그림 그리기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태블릿 펜을 사용하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제 작품을 판매하고 있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것은 연구에 참여한 최미영 씨, 72세의 이야기입니다. 미영 씨는 은퇴 후 평생 꿈꿔왔던 예술 활동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까지 습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뇌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효과적입니다. 첫째, 새로운 기술 습득입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댄스와 같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은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특히 여러 감각과 인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뇌 스캔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뇌는 6개월 만에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의 연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영역들은 기억력과 실행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뇌에 복잡한 자극을 제공하며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낮춥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70%까지 낮았습니다. 셋째, 지적 도전입니다. 독서, 퍼즐, 게임. 토론과 같은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예비력을 구축합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어려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게임을 배우거나 깊이 있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뇌에 운동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의 회백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 명상을 실천한 65세 이상 성인들은 동년배보다 뇌의 회백질 감소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일상과 활동만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과 학습이 뇌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시기에 찾을 수 있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참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질이 크게 변화하고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양보다 질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넓은 인맥과 다양한 관계를 추구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깊은 관계에 더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행복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는 65세에 만났어요. 젊었을 때보다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과거의 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친밀감이죠. 이것은 결혼 5주년을 맞은 이상철 씨 73세와 박영자 씨 70세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각자 이혼과 사별을 경험한 후 노년의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의 재정의입니다. 60대 이후는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 역할이 변화하면서 더 대등하고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로서 느꼈던 책임감보다 더 자유롭고 즐거운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죠.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에 퇴직한 후 주 2회 손주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저 역시 그들에게서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고 있죠. 이것은 정혜진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은퇴 후 할머니 돌보미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둘째, 우정의 중요성입니다. 호주 플린더스 대학 연구팀은 10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친밀한 친구가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2% 더 오래 살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공통 관심사, 가치관, 경험을 중심으로 한 더 깊은 우정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시니어 데이팅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역동성을 가집니다. 경제적 안정, 가족 상황, 건강 상태, 인생의 가치관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죠.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커플들의 만족도는 젊은 커플들보다 평균 1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데이팅 앱과 서비스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죠. 넷째, 사회적 공헌과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목적 있는 삶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나 멘토링과 같은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63% 낮고 사망률도 29% 낮았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학교에서 멘토링, 환경보호 활동, 지역 축제 기획, 온라인 지식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교직에 있다가 은퇴했지만 지금은 주 3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제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현숙 씨 69세의 이야기입니다. 현숙 씨는 은퇴 후 다른 형태의 교육 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관계는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깊은 연결, 더 의미 있는 대화, 더 풍요로운 공유 경험을 통해 관계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대, 70대, 80대, 언제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경제적 안정과 새로운 경력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의 경제적 상황은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니어 경제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한국에서는 33%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 필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목적의식, 사회적 연결, 지적 자극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의 경제적 안정과 새로운 경력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재무계획의 재평가입니다. 60대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은 인생을 위한 계획을 조정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현재 자산과 부채 상황 점검, 월 소득과 지출 패턴 분석, 연금 및 저축 상태 확인, 건강 관련 비용 예측, 상속 및 증여 계획 검토.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금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 전문가 박성민 씨의 조언입니다. 특히 60대에는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급격한 자산 변동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앙코르 커리어입니다. 이는 주경력 이후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 또는 경력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은퇴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시니어들이 완전한 은퇴 대신 새로운 형태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력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평생 관심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야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35년간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했어요. 그리고 63세에 평생 꿈꿔왔던 베이커리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말렸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꽤 인기 있는 빵집이 되었어요. 사실 이전 직업에서 익힌 재무관리 능력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것은 정태영 씨 67세의 이야기입니다. 태영 씨는 은퇴 후 취미였던 제빵을 직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앙코르 커리어에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48% 더 높고 건강 상태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목적의식과 사회적 연결,
지속적인 학습이 주는 긍정적 효과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경제 참여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판매, 디지털 콘텐츠 제작, 원격 상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경제 활동은 물리적 제약이 적어 시니어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집에서 키우던 다육식물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팔로워가 늘면서 판매 문의가 많아져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되었죠. 처음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웠지만 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혼자서도 주문 관리, 사진 편집, 고객 상담까지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순희 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순희 씨는 취미로 시작한 식물 가꾸기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역복지관, 도서관,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부터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공유경제와 유연한 근무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와 유연한 근무 형태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유 숙박, 라이드 쉐어링, 재능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공간, 차량, 기술, 지식 등을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회적 교류도 가능하게 합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중 40%가 파트타임, 프리랜서, 컨설턴트 등의 유연한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지금은 스타트업들에게 인사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에서 3일, 그것도 원격으로 일할 수 있어 체력적 부담도 적고 자유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석현 씨 71세의 이야기입니다. 석현 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유연한 형태의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목적의식을 갖고 사회와 연결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 전문성은 어떤 나이에도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60대, 70대, 80대, 언제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새로운 형태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 찾아오는 인생의 황금기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0대 이후 찾아오는 인생의 황금기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듦은 단순한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시간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우리의 몸과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과 인지적 자극을 통해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의 황금기는 깊은 관계와 의미 있는 연결의 시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관계의 질에 더 집중하게 되며 이전보다 더 깊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행복과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우리의 가치와 기여는 나이와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 새로운 취미, 새로운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생의 황금기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생활 습관, 지적 호기심, 풍요로운 사회적 관계, 현명한 재정 관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여러 연구 결과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더 깊은 만족감, 더 큰 지혜, 더 의미 있는 관계, 더 균형 잡힌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 유곡선이 보여주듯이 60대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종종 젊음만을 추구하고 노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금기인 60대 이후의 삶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런 두려움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미 60대 이상이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 나이에 이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60대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우리의 마음가짐, 호기심, 열정,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이 진정한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황금기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마침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인생의 다양한 단계와 행복한 삶을 위한 과학적 정보와 영감을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특히 60대 이후 새롭게 시작한 활동이나 발견한 기쁨이 있다면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